예, 시작이 좀 거창했습니다. 엉뚱하기는 해도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죠. 이 스타워즈 컨셉으로 이 티볼리 시작을 했습니다. 뜬금없이 웬 티볼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. 이 모델은 이 사륜구동입니다. 소형 SUV의 그 사륜구동 모델은 국산차 중에서 이 티볼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이 눈 대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계절이 이 사륜구동 SUV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티볼리 1월에 출시된 모델인데요. 출시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이 기대 이상으로 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11월까지 이 4만 대 가까이 팔렸으니까 쌍용차로 보면 아주 기록적인 건데요. 이 작년 같은 경우 1년 내내 쌍용차 전 차종이 이 7만 대 정도로 팔렸으니까 이 티볼리 하나로 올 한 해 절반 이상의 그런 실적을 올린 겁니다. 이 같은 체급에서 경쟁하고 있는 QM3나 이 트랙스를 제치고 이 독보적인 어떤 그런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는 티볼리, 이런 인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, 그리고 동급 유일의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이 갖고 있는 효율성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다스 베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. 이 악역이기는 해도, 근데 그건 좀 억지스럽기는 해도 앞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선들이 상당히 굵고 이 또 단면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전면부의 어떤 범퍼 생김새까지 보게 되면은 아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예, 그 라디에이터 그릴부를 최소화하고 이 범퍼 면적을 넓혀놔서 간결하지만 선이 굵은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범퍼 아래쪽에 어떤 가드도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요. 다른 어떤 SUV보다도 독창적인 모습,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이 측면은 힐하우스와 이 솔더 라인에 아주 강한 볼륨을 주고 있는데요.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으로 길게 배치된 루프 라인도 아주 인상적입니다. 차체가 작은 소형 SUV인데도 이런 구성들이 조금은 더 티볼리를 강하고 이 커 보이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강점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티볼리의 개성이 더 개성적이고 아주 돋보이는 어떤 그런 강점들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장점인데요. 이 아르마딜로처럼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 단단하고 아주 여물어 보입니다. 리어 램프도 뒤쪽 핸더까지 늘려놔서 이 뒤쪽이나 옆쪽 차량들이 진행 방향을 쉽게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. 이 테일게이트의 단면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 테일게이트하고 범퍼 사이 공간은 뭘 하나 이렇게 덧대 놓은 것처럼 해서 아주 단단해 보인다, 이런 인상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. 에어 스포일러,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디퓨저까지, 어쨌든 티볼리가 잘 팔리는 데는 이런 독창적인 디자인이 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,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자, 실내는 아주 평범합니다. 디자인으로 보면 그렇고요.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이 쌍용차만 고집하고 있는 어떤 그 차별화된 것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. 이 클러스터 배경 조명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죠? 이 기분에 따라서 6개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. 이 젊은 층한테는 이것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이 아쉬운 건 디지털 그래프가 적용되는 면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크릭 컴퓨터나 타코미터, 이 스피더미터에도 변화를 줬으면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트릭 컴퓨터 매뉴얼하고 리셋 버튼은 센터 패시아에 있는데요. 처음 타면 이거 찾느라고 아주 잠깐이지만 헤매게 됩니다. 센터 패시아에서 이 미국차 분위기가 나는 거는 이 어떤 이 버튼류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 터치로 작동을 하지는 않지만 하이그로시 패널에 가로로 길게 배치한 버튼류는 아주 응답성이 좋은 것도 장점인데요. 이 에어벤트나 송풍구의 위치,
여기저기 배치된 수납 공간도 잘 구비가 됐고요. 이 공간도 소형 SUV 치고는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. 1열이나 2열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. 예, 머리 공간도 아주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트렁크는 423리터의 기본 용량을 갖고 있는데요. 2열 시트를 젖히면 그만큼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됩니다. 예, 2열 시트는 아주 쉽게 젖혀지는데요. 이 막상 접어놓고 보니까 이 골프백을 기준으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많이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 같은 건 없는데요. 예, 그러면 또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. 예, 가벼운 힘만으로도 테일게이트를 올리고 또 내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디젤 차는 뭐 예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. 뭐 요즘 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가솔린도 그렇고 뭐 디젤 차도 그렇고 시동을 걸고 바로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길든 짧든 예열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서서히 속도를 좁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. 엔진은 물론이고 특히 타이어가 일정한 열을 확보를 해야만 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시간보다는 RPM 게이지가 일상적인 수준 부근으로 떨어졌을 때 이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 가속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티볼리도 디젤이다 보니까 처음 시동을 걸면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하는데요. 아주 잠시 기다렸다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운전자세 잡기가 좋은 것도 티볼리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데요. 이 세미 버킷 시트가 도움을 많이 줍니다. 이 스티어링 휠에는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오디오와 또 핸즈프리를 조작하는 리모트 컨트롤이 있고요. 이 D컷 운전 때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열선까지 있어서 지금 아주 따스하네요. 예, 시승차는 그 1.6L 짜리 디젤 엔진에 사륜구동이 추가되고 또 이런저런 패키지까지 더해져서 2,790만원이 납니다. 이 가격이 좀 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. 예,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동력 성능하고 연료 효율성, 그리고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쌍용차 하면 사륜구동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일단 믿을만 하다는 것도 이 장점인데요. 티볼리는 티볼리에 적용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은 이 도로의 어떤 상태나 운전 조건에 따라서 구동력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동력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. 예를 들면 일반 노면에서는 전륜으로 구동이 되다가 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전륜하고 또 후륜 동력을 각각 다르게 분배해서 이 승차감이나 거동성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. 이 오프로드나 험로 같은 데서는 전륜하고 후륜에 50대 50으로 동력을 배분해서 아주 쉽게 탈출을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 눈길에서 사륜구동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4개의 바퀴가 모두 구르면서 노면을 움켜쥐는 힘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죠. 예, 파워트레인의 제원은 아주 동일합니다. 1.6L 디젤 엔진으로 115마력의 출력을 내고 이 30.6kgm의 이 최대 토크, 그리고 13.1km 리터라는 복합 연비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. 예, 가솔린보다 월등한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할 때 힘이 느껴지고 속도도 아주 빠르게 상승합니다. 이 최대 토크의 시작점이 1500rpm이니까 그만큼 초반 가속력이 뛰어나고 2500rpm까지 광대역 토크 밴드를 갖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도로가 이 구분길이 많고 이 교통 정체도 심하고 언덕길도 많은 걸 고려하면 아주 적합한 성능을 갖고 있는 셈이죠. 예, 티볼리가 고장력 강판을 71.4%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. 여기에다가 독립 현가,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후륜에 적용이 돼서 뭐 좀 험하게 차를 몰아도 차체 요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이 좌우 힐에 각각 적용되는 독립 현가, 이 멀티링크의 장점은 각 힐의 서스펜션이 노면 상황에 맞게 이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 특히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. 예, 그래서인지 좀 거칠게 운전을 해도 이 차체 거동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.
예, 스마트 스티어라고 해서 상황에 맞춰서 운전대의 감도를 설정하는 기능도 있는데요. 제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변화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비포장길을 달리고 있는데요. 이 트랙스나 QM3와 다르게 노면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한다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사륜구동 시스템이 개입을 하면서 거침없이 좋지 않은 도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. 예, 티볼리를 조금 험하게 달아봤습니다. 그래도 연비는 12.8km대를 찍고 있는데요. 조금 더 이렇게 경제 운전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높은 연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연비는 사실 시승을 위한 연비니까 무시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이 승차감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, 어떤 이질감 같은 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. 이 전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주행 질감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이 눈이 내리면 사륜구동의 위력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아쉽게 됐고요.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버텨온 쌍용차가 이 티볼리 하나로 최고의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건 이 상품성이나 가격 등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출시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이 네이버 자동차 검색 순위가 아직까지 10위권 안에 포진을 해 있고, 얼마 전에 보니까 구글 검색 순위에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. 이 내년에 이 롱바디까지 가세를 하면 이런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.